은퇴자의 숙명, 건보료 폭탄을 피해 3년의 황금기를 만드는 법.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막 통과하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직장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셨겠죠. 하지만 이 달콤한 해방감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월급만으로 계산되던 건강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재정적 숙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탄을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대 3년짜리 마법의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냉정한 현실, 지역가입자의 비극. 퇴직 후 첫 달이나 둘째 달 우편함을 열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봉투를 뜯고 고지서를 보는 순간 아마 숨을 멈추게 될 겁니다. 내가 알던 그 금액이 아닌데? 직장인일 때 우리는 월 소득의 약 3.5%만 보험료로 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회사의 지원은 사라지고 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 가지 기준이 동원됩니다. 소득 점수, 연금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재산 점수, 소유하고 계신 주택, 토지, 상가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자동차 점수, 고가 차량이나 신차가 있다면 여기서 또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문제는 소득은 끊겼지만 집 한 채와 작은 예금만 있어도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2배, 3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전 월 500만 원을 받던 분이 월 18만 원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소득은 없어도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보험료는 월 4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이 추가 부담은 치명적입니다. 3년의 황금 방패,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퇴직 후 소득 감소로 지역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년 동안 퇴직 직전 직장 가입자일 때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 3년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숨고르기 기간이자 노후 자산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의 핵심 요건과 놓쳐선 안 될 기한. 이 마법의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았더라도 합산 기간이 1년만 넘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 신청 기한.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스토리텔링 요소, 만약 고지서 납부 기한이 10월 25일이라면 12월 2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틀, 3일 늦으면 3년의 혜택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필수 전략. 임의 계속 가입으로 얻어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건보료 부담을 영구적으로 낮출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략 1. 최고의 시나리오. 피부양자 자격 획득.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 모두 합산. 재산 기준, 재산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3년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 2. 금융자산의 방패. IRP 연금저축 활용 극대화. 지역가입자에게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기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 IRP와 연금저축이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IRP의 비과세 효과.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수익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략,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어 운용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다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더라도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전략 3. 부동산 자산의 무게 줄이기. 부동산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년 동안 재산 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재산세는 물론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과세 표준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동차 정리. 불필요한 고가의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중고차로 바꾸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복잡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3년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자산 구조를 현명하게 조정하고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노후 자금을 보호하십시오.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성공적으로 덜어내고 여유롭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